자, 일단은 6월 9일이 저번주 수요일이었단 말이죠. 그럼 6월 10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미국채 10년물이 하락을 했어요. 아마 이거 제가 곧 영상으로 좀 제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요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핫 이슈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가 분명히 올라야 되는데 빠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또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 이유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근데 금리가 빠지면 우리는 구독자분들 중에 또 네, 걱정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야, 삼성화재 어떡하냐? 네가 국채금리 오른다고 좋다고 했잖아. 삼성화재 어떡할 거냐? 좀 그래서 제가 저희 고객님들한테는 그날 좀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국채금리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6월 10일이죠. 이때 제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게 초기 분석했었던 그림보다 더 좋은 그림이 펼쳐지고 있고 저 단기 지금 국채 금리가 하락분이 저게 조금 네, 단기 이슈일 것 같다. 그래서 돌리는 구간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뻥 하고 터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고위급 회담 내용이 이제 올해 3월에 있었던 게 하나씩 둘씩 좀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중국이 미국을 좀 제대로 좀 이빨을 들여냈습니다. 으르렁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식 국가주도 모델이 우수성 입증이 됐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너네 서방국들 다 너네들 느려 터진 의사결정체는 포퓰리즘을 부르고 있다. 그래서 중화사상이 좋다라고 해서 미중 격화가 좀 심해지는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안 그래도 심한데 이때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가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번에 인건비 말씀드렸죠. 연 상승률 3배가 미국에서 여러분 재난지원금이 하루에 20만원씩 나옵니다. 걔네들 쇼파에서 감자칩만 먹어도 하루에 20씩 받아요.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두 달 만에 연 3배치가 올랐습니다. 좀 미쳐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물가도 올라, 인건비도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데 금리는 안 올라. 그래서 아까 했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렸던 건이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 따로 또 이렇게 담아서 말씀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그거는 곧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7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5월 말에 그 말씀 드렸거든요. 여러분 6월 캘린더 딱 보면서 G7 회의 있을 건데 저 때 중국이랑 G7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프랑스랑 그 다음에 뭐 덴마크, 미국 이쪽이랑 좀 마찰이 있었던 게 정치적으로 잘 풀어지는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G7에서 중국이랑 러시아까지 합쳐가지고 네, 좀 심하게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똘똘 뭉쳐서 좀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을 잘 구축을 하는 모습이어서 좀 이번 G7은 그게 심했던 것 같아요. 미국의 귀환, 그러니까 트럼프 때 미국이 약간 좀 망나니처럼 행동했었잖아요. 초코틴틴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이 딱 오고 나서 정말 미국이 정말 제대로 귀환을 했다. 왕의 귀환을 했다. 그런 느낌이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중 이렇게 패 나눠가지고 싸우는 거는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이야기가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날 새벽에 그러니까 이때였거든요. 삼성화재가 이 그림이었는데 이 정도 그림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때 삼성화재 다시 좀 좋아질 겁니다 라고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반등을 하는데 저희 직원분이 저한테 귀신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그런 걸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고객님들한테. 네, 영상에도 풀 건데 삼성화재가 저게 이제 영래포 이슈인데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한다. 다들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저게 영래포가 단기 창구인데 저게 레포로 전환이 되면 금리가 팍 하고 튈 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론상 삼성화재가 앞으로 갑자기 10%가 한 번에 빵 오르는 날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카카오랑 네이버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요것도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지금 금리 하락인데 인플레이션 이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주랑 좀 제약바이오랑 좀 이익 듀레이션이 멀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그런 종목들한테 좀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영상으로 중국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야, 너 편 똑바로 서 이제 양다리 그만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풀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난처해졌다.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중간에서 놀고 있는 그 그림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시장이 좀 이렇게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추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시장 이야기를 하고 종목 상담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종목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전산업은요, 둘영재 마님이 대한전선은 제가 저번주에 말씀을 드려서 5개 중에 한전산업도 저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이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국전력 이야기할 때 원전이 여러분 요 섹터가 10년 만에 돌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달 좀 안 됐죠. 3주쯤 됐나요? 그때 제가 한국전력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미정상회담 있고 나서 바로 말씀드렸죠. 두산중공업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한전 KPS 말씀드렸고 한전기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전산업 말씀드렸는데 얘가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때였단 말이에요. 이때 얘가 이제 한전 KPS랑 하는 일이 똑같은데 시총이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맨날 하고 이 회사가 하는 말이 있어. 우리의 목표는 한전 KPS다. 우리는 한전 KPS를 뒤따라 잡을 거다. 뭐 요렇게 말하는 애들인데 사실 한전 KPS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역량이 조금 달려요. 근데 얘네가 제가 요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가 조금 뒤에 다른 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기 S트레뉴라든가 좀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뭔가 냄새가 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멋지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뭐 딱히 이슈가 그냥 똑같은 그 섹터 이슈예요. 근데 얘네가 뻥뻥 그리고 이 사이에 무슨 수주건이 있었는데 매출 대비 이게 되게 미미했거든요. 이렇게 뻥뻥뻥 해가지고 좀 멋있게 상한가를 지금 3방을 찍고 있는데 얘네 확실히 누가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한전산업은 뭐 사실 뭐 기업 분석이야 볼 게 없죠. 이 구간까지 와버리면 볼 게 없는데 그냥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원자력 설비 관련해서 유지보수하는 회사고 그래서 무난합니다. 무난한 회사인데 최근에 뭐 이렇다 할 샷이 난 건 없고 지금 구간까지 와버리면 이거는 이제 그쵸 홀짝의 영역이 슬슬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전산업은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센트럴모텍 한번 봐볼까요? 저 얘 처음 보는데 모르는 주식인데 일단은 한번 스냅샷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네요. 그리고 자산운용사들도 좀 들고 있고 지분은 조금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중에 평가장치를 생산해서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는구나. 그러면 아마 현대차랑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그거 아세요? 현대모비스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TSMC가 그 반도체 생산을 하는데 뭐 미국 쪽이나 이제 뭐 대만이나 이제 관련돼서 우방 쪽에 자국 물량이 좀 많이 들어갈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우리나라 쪽은 수급이 약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현대차 기아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현대차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현대모비스에서 이거 생산 중단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산공장에서 현대차랑 기아차랑 생산 중단에 따른 생산 라인 가동 중단. 그러니까 현대차랑 기아가 공장을 못 돌리니까 모비스도 공장을 못 돌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완성차 업체나 대기업보다 얘네들이 훨씬 더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중소형 업체들이 훨씬 더 힘들 거다. 그래서 섹터 자체는 물론 좋죠. 드라이빙 시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반도체가 아니라 차 쪽에서 이따만한 게 올 것 같습니다. 이따만한 게 빅사이클이 차 쪽에서 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좋은데 근데 지금 그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MCU 쪽이 좀 커버가 되냐 안 되냐 요거를 좀 확인을 더 해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업황은 조금 중립 받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봤는데 발생 기준으로 되게 좋네요. 매출도 트래픽이 이렇게나 볼륨이 많이 오르고 영업이익도 이만큼 좋아요.
그 당기순이익도 내실도 정말 잘 챙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만큼 보면 이게 지금 보릿고개가 맞나 싶을 정도로 회사가 개별적으로 슛을 엄청나게 잘 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좋고요. 그럼 현금도 한번 봐야죠. 네, 이게 조금 티가 나죠. 이게 어쩔 수 없어. 지금 완성차 업체도 막 생산 중단되고 얘네도 그러니까 매출은 잡아놨어. 매출은 잡아놨는데 현금을 못 받는 거지. 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8억이에요. 영업이익은 36억 벌었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예상했던 그런 그림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뭐 단발성 이슈긴 하겠지만 현금 흐름 쪽은 조금 좋지가 않다. 그리고 자본 쪽을 봤는데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왜냐면 자동차 부품업체는 통상 부채 비율이 되게 높아요. 네, 이 친구는 그나마 양호한 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차입금이 한 500억 정도가 있고 유동성 장기 부채도 1년 미만으로 돌에서 갚아야 되니까 한 600억, 610억 정도가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매입 채무가 한 40억 정도 늘었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서 나오죠. 이거는 40억 늘었는데 여기 매출 채권이 여기가 지금 거의 뭐 한 100억 넘게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난 거야. 여기에서 채권을 잡히고 못 잡으니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나도 돈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외상을 줬다. 돈을 지금 못 받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 현금성 자산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단기 차입금을 빌려오지 않으면 이걸 과연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막으면 다른 데서 돈을 꺼오면 사채를 꺼오면 다행인데 사채 못 꺼오면 이걸 못 막지. 그러면은 뭐 해야죠. 뭐 시비를 넣는다거나 뭐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뭘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불안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센트럴모텍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파이팅이 넘치네요. 센트럴모텍은 지금 재작년에 상장을 해서 상한가 기록을 굉장히 많이 세웁니다. 뭐 5번 정도 세우는데 요게 제가 볼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얘네들도 중간중간 좀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트럴모텍은 중간중간에 좀 챙겨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떻게 보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셀트리온이 최근에 여기 있었죠. 셀트리온이 이때 레키로나주 엄청 좋습니다라고 나왔잖아요, 기사가. 그리고 또 빠지는데 요거를 제가 뭐 영상을 한번 다룰까 말까 지금 좀 심도 있게 고민 중입니다. 근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제약도 엄청 변동성이 컸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변동성이 컸죠. 그냥 일단은 오늘은 이것만 좀 기본적으로 봐볼게요. 얘는 양봉을 다 갉아 먹었네요. 얘는 솔직히 조금 더 괜찮아지고 있는 거는 그 현금 흐름 부분에서 장난을 조금 덜 치고 있는 거는 인정하겠거든요. 근데 확실히 트래픽이 조금 그래서 혹자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호신님 말씀하신 대로 창고가 다 꽉 찼나 봅니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조금 더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은 맞는 것 같아요. 매출 채권도 좀 줄고 있고 근데 아직은 조금 성급하지 않나?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셀트리온님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도 여쭤보셨어요. 야, 셀트리온이 네가 말한 이유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네가 그때 말하고 나서 얘는 또 이렇게 올랐잖아. 근데 아직도 그래? 아직도 삼바는 좋고 셀트는 나쁘냐? 요거 조금 더 깊게 파봐야 될 건데 사실 지금 와서 쌈바도 이제 이쯤 되면은 이게 밸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심해요. 이런 거 보이시나요? 어디서 뭐 듣도 보도 못한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셀트리온은 저런 수치는 좋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수치는 좋은데 제가 정말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언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회계상 그대로 반영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가 더 좋고 말고가 굉장히 애매해졌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판단을 내리기엔 조금 섣부를 것 같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건 제가 영상으로 따로 기회가 되면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효성중공업 좀 해볼게요. 이 친구
올해 거의 주역 정도로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거 별거 안 돼 보이시죠? 얼마 안 돼 보이시죠? 얘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지금 750% 올랐는데 이게 750%면 저도 좀 못 본 수익률이라 감이 안 잡히는데 요거 여러분 1000만원 넣었으면 7500만원 나온 거거든요. 진짜 많이 올랐죠. 근데 얘네가 계속 좋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게 샷이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간편하게 봐보면 효성중공업은 워낙 좀 검증이 되는 회사죠. 효성이라는 대기업의 또 계열사이기도 하고 재무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볼륨이 좋진 않은데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얘네는 꿈이 너무 좋아. 비전이 너무 좋아서 사실 이걸 보는 게 약간 무의미할 정도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현금 흐름도 좀 고만고만한데 제가 이걸 지금 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결손금 나오는 것도 자본잉여금도 너무 많고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부채도 진짜 많죠. 부채도 진짜 많은데 이 친구는 뭐 받을 돈도 많아서 뭐 빚진 것도 많고 하긴 하는데 이 친구는 지금 꿈으로 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너무 재무에 얽매이는 것보다 그냥 흐름을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요거는 솔직히 그냥 저도 그냥 차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워낙 이게 딱 극명하게 드러난 게 없는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저도 간단하게 보면 그냥 계속 좀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이 정도 올랐으면 좀 팔아야 될 구간이 맞을 것 같아요. 팔아야 될 구간이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언제 파냐 뭐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권장하진 않습니다만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성격으로 들어가실 거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딱 봤을 때 물량이 덜 나온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런 대형주 특징은 이게 딱 위에서 뭐 한번 빵 하고 터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 수급이 돌리면서 털면서 또 이제 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그런 것만 주의를 하셔서 가시면 솔직히 중장기로 그냥 쭉 이렇게 저평가다 이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나 트레이딩 하실 거면은 나쁘지 않겠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딱 보고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좋은 건 알지. 근데 좋은 건 아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평가가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바이오 솔루션은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좀 많이 흔들죠. 좀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이때 처음 말씀드렸을 건데 지금 뭐 올랐다가 빠졌다가 뭐 답답해 하실 수도 있어요. 뭐 벌기야 벌었지. 뭐 벌기야 벌었는데 줬다 빼는 게 더 나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갈 거면 시원하게 확 가든가 뺄 거면 아예 빼든가. 근데 줬다 뺐다 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그런 구간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업황은 달라진 게 없고 최근에 뭐 병원이랑 이렇게 카티라이프 관련돼서 들어간 건들도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꿈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좋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답답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하는 느낌으로 가시면 저는 아직도 엄청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웅제약은 그쵸 코로나 때 이거 근데 그 컨텐츠로 유명하신 그 유튜버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되게 다루셔서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대웅제약은 이게 사실 재료도 이미 다 알려졌어. 그리고 우여곡절도 많았죠. 뭐 지금 엄청나게 뭐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때 엄청난 변동성을 겪었던 회사고 코로나 이후에도 한 차례 더 큰 파동이 있었던 회사인데 얘도 사실 저는 대웅제약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지듀를 써요. 그 대웅제약에서 나온. 그래서 오늘도 집에 가서 샤워하고 이지듀를 바르고 나왔는데 거기 액티브 수딩 세럼이 단종이 돼서 아쉽긴 한데 제품군이 많고 엄청나게 좋습니다. 화장품들도 엄청 좋고 제약 회사로서 입지도 좀 탄탄하고 그래서 대웅제약이야 뭐 말해서 뭐예요. 되게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인데 이슈가 걸려 있다 보니까 펀더멘털이 조금 씹히는 경향이 있다. 요거는 코로나 이후로는 회사 본질의 가치보다 이슈로 인해서 좀 들쭉날쭉했었던 경향이 있다. 근데 지금은 조금 그런 것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냐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굵직한 이렇게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굉장히 굵직한 기관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일단 회계적으로 볼게요. 제가 대형제약 파이프라인을 꿰고 있진 않거든요. 저도 바이오 알고 있는 것 중에 몇 개 이제 손에 꼽는데, 이제 그 중에서 좀 제가 딥하게 분석한 게 아니면 완벽하게 꿰고 있는 건 아니어서 좀 간단하게 최근 근황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래픽이 늘어서 이것도 너무 좋고, 영업이익도 너무 늘어서 좋은데, 지금 이슈가 하나 있는 것 같죠? 저 모르겠는데 이슈가 하나 있어서 지금 일회성으로 단기 비용이 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전계속이랑 당기순이익이랑, 그래서 이쪽은 좀 적자 전환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에 비해서 그나마 현금은 선방을 했다. 이 정도면 선방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투자 활동을 계속 4년째 엄청나게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신사업을 뭔가 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다가 좀 버거웠는지 재무 활동에도 좀 손을 대서 좀 차입을 해오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자본 탭을 보면 좀 넉넉해요. 아직 많이 넉넉합니다. 회사가 좀 건실하다 보니까. 자, 부채도 지금 위험하다 싶은 단기성 부채는 좀 많지가 않습니다. 요거 다 합쳐봤자 1,500억이 안 되죠. 1,400억대인데 요거 그냥 안 봐도 커버 가능하죠. 당연히 대웅제약은 커버 가능하죠.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봐볼게요. 봐보면 네, 이 정도면 커버 가능하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으로 단기 자금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겠다. 그리고 매입 채무랑 매출 채권도 어느 정도 잘 맞고, 무엇보다 유동자산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재고도 제가 항상 걱정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이런 쪽보다는 훨씬 더 건전하죠. 그래서 이쪽으로도 여전히 탄탄한 회사가 맞아요. 근데 하나 좋게 봐야 될 거는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안 파봐서 모르는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었다는 게 좀 굉장히 좀 좋은 일이거든요. 이거야 단기성 이슈일 거라고 짐작을 하기 때문에 2분기 들어서는 이 정도로 좀 발생 기준으로 좋아지게 되면 요거랑 다음 분기에 나오는 거 요것만 좀 괜찮게 보면은 한번 퀀텀 점프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요렇게 펀더멘탈을 좀 봐도 대웅제약은 그쵸? 사실 이거를 흐름을 무시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봐볼게요. 이거는 제가 보는 방식으로 조금 봐보겠습니다. 이때 보톡스 분쟁이 패소를 했는데 대웅제약이 야 악재 해소야 이래가지고 그때 좀 날아갔었네요. 그렇게 됐었고, 최근에는 코로나 치료제 3상 임상시험 승인 소식에 강세를 보였던 게 1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인데 이때는 이슈를 조명을 좀 못 받았죠. 그래서 다들 알고 있는 메디톡스 관련된 걸로 악재가 좀 많이 해소가 돼서 지금은 이렇게 잘 보이고 있는데, 요거 제가 보는 식으로 보면 이슈가 일단 일단락 됐잖아요.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온 상태고, 이거 제가 분봉 초봉 틱봉까지 안 봐도 그냥 여기서 그냥 다 결판이 나거든요. 얘네 그냥 제가 보는 방식으로는 물량 못 뺐어요. 물량 못 빼서 요거는 솔직히 좀 높아서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부담이 되긴 한데 이쪽 부분에 저항이 크게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굳이 꼽자면 이때도 사실 뭐 크게 많이 있다고는 말 못하겠고, 지금 저항 구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꼽자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심리적인 저항은 이제 없고요. 심리적인 건 없고, 물리적으로 21만 5천원에 한 번 있을 거고 20만 6천원에 본점 심리가 한번 발동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제가 느끼는 걸로는 무난하게 잘 가지 않을까. 악재가 한번 해소가 돼서 빵 하고 실망이 나온 상태고, 그 이후로 사업 내용이 좀 좋다. 그리고 걱정하던 게 좀 사라졌고, 이게 아무래도 내 주목을 받는 섹터다 보니까, 그리고 인기도 좀 많죠. 그래서 이 친구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꽤 높은 확률로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르는 와중에 요쪽에 한번 빵 하고 그 턱이 한번 있을 거고요. 뭐 턱을 맞고 떨어지든 얘를 뚫을 때 엄청나게 큰 거래 체결을 확인을 하고 올라가든 이쪽에 한번 턱이 있을 것 같고, 이쪽에 한번 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엔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웅제약은 솔직히 그냥 오늘 본 것 중에
좀 좋게 봅니다. 자,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대웅제약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웅제약은 요렇게 좀 제가 간략하게 마무리를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넷마블 저 되게 아직도 좀 괜찮게 보거든요. 근데 얘가 제2의 나라가 엄청나게 흥행을 했는데 그 이후로 확 줄더라고요. 제가 영상으로는 이때 말씀드렸는데 거의 지금 본종가가 왔습니다. 본종가가 와서 신나게 잘 올라서 역시, 그래서 저도 이때 요즘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종목이 귀하다고. 그래서 넷마블 같은 종목이 없어서 저는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느라고 못 샀거든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고 좀 아까워하고 있었는데 제2의 나라 흥행 소식이 들어오는데 오르고 계속 오르더니 오히려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특이하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그때 영상을 올린 이후로 뭔가 특이하게 넷마블에 엄청난 이슈가 있었던 거는 없었거든요. 그런 건 없었는데 제2의 나라가 오히려 흥행을 하니까 뭐 호재 소멸 좀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넷마블만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NC도 괜찮거든요. 펄어비스도 괜찮아요. 얘네도 괜찮은데 넷마블만 그래서 요게 좀 그런 걸로 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너무 많이 관심을 가져서 조금 역으로 좀 심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나 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뭐 20일이나 40일이나 60일이나 120일이나 좀 요런 거를 좀 봐도 최근에 좀 수급이 좀 개인 위주로 많이 꼬인 거가 있긴 한데 좀 기간을 두고 보면 아직 괜찮다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은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거의 가격이 근접해 왔는데 이거 돌리면은 솔직히 저는 돌리는 거 좀 확인하고 저는 저 같으면 트라이 해볼 것 같거든요. 저는 넷마블이 없어요. 저 같으면 좀 트라이 해볼 것 같은데 얘는 아직도 인사이트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너무너무 잘 해놨고, 그리고 얘네는 인건비 이슈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단 말이에요. 게임사들 중에서. 그래서 그런 게 아직 다 상존해 있기 때문에 제2의 나라가 반짝하고 끝났다. 아, 넷마블 그것도 말씀하시는데 그 매도 보고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넷마블 어떤 증권사에서 매도 보고서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거 봤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한쪽에서는 매도 보고서를 이렇게 쓰고 한쪽에서는 매수 보고서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 이야기할 때 넷마블 뭐 적정가 15만원이다 뭐 그래서 매도 보고서 리포트 나왔다 라고 저도 댓글을 받았거든요. 확인도 했고. 근데 그거 있기 2, 3일 전에는 또 메리츠 증권인가 거기서는 18만원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는 지금 뭐 이거다, 그러니까 적정가가 이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증권사에서는 또 요거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가 좀 적당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가 많아서 매도 보고서는 사실 뭐 외국계 증권사 같이 엄청나게 뭐 강력하게 대대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크게 이슈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쁜 리포터를 쓴 증권사도 있었지만 돈 기간에 좋은 리포트를 쓴 증권사도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리포트 나와서 빠질 거였으면 그럴 거였으면 이때 이미 빠졌어야죠. 이런 날들이 이미 후쭉 빠졌어야 됐는데 지금은 제2의 나라가 나와서 엄청나게 다 뭐 한국, 일본 다 1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은 호재 소멸을 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폭풍이 한번 지나가고 만약에 제2의 나라가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위랑 매출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 구조다 라고 한다면 돌리는 거 보고 확인해서 들어갔을 때 리포트 관련 없이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저는 제2의 나라 성과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더 확실해지겠지만 좋게 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제가 진짜